2015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간담회 참석과 도민체전 개막식 참석 관계로 양순경 부의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안건은 자치행정과의 5개 실다수로 총 6건과 의회사무국 현안 업무에 대한 운영 전문위원님의 보고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 양순경입니다. 오늘 성명준 의장님, 이군규 시장님이 함께 제천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을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 방문 단계를 출판하셨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간담회를 위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 자리가 제천시 발전을 위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우리 서로의 아주 좋고 유익한 공유의 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가능합니다. 네, 자료는 저희들이 새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자료에서 조금 변동상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새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간담회를 마련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천 희망 나눔 봉사센터 명의 이전에 따른 추진 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희망 나눔 봉사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제천 희망 나눔 봉사센터 매입 계획은 2012년 6월 8일 구호 2화 예식장을 매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 당시 면적은 대지가 722.2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414.46평방미터, 연면적 1506.6평방미터, 부설 주차장이 28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 금액은 전체가 10억 원으로 도비가 1억 5천만 원, 시비가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시 매입 당시에 화산동 677번지 건물 플러스 토지에 대해서 9억 2천만 원, 또 화산동 624의 1번지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8천만 원의 매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매입 당시 건물 가액 및 공시지가는 화산동 667번지 건물 시가 표준액이 7억 4,620만 6천 원, 또 화산동 667번지 토지 공시지가는 1억 6,600, 1,000만 6천 원, 또 화산동 624의 1번지 토지 공시지가는 28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71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9억 5,94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천희망 나눔 봉사센터 현 사용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용 실태는 지하 1층은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상 1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 또 지상 2층은 대연회장, 또 지상 3층은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센터 전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으로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희망 나눔 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사업비는 전체가 1억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시도비가 3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자부담이 3억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는 2013년도 2회 추경에 2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자부담 사항으로는 제천지구협의회에서 1억 원을 자본으로 확보해 놓고 있고, 대한적십자사에서 2억 원을 준비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준비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정비가 된 후에 층별 이용 계획은 지하 1층은 무료 급식소로 운영을 하고, 지상 1층은 사무실 및 민원 안내실, 또 2층은 대연회장, 지상 3층은
깡루터, 또 RC와에 관한 사무실, 또 봉사원 교육장 등으로 사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적십자 봉사회 제천지구 협의회 요청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날 적십자 봉사회 제천지구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협조의 내용은 적십자 봉사회 제천지구 협의회 명의를 대한적십자 사업 총재로 바꿔달라는 이런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사항은 각종 세금이라든가 권리 유지비 등에 따라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물 위험의 공공성 강화와 사유화 방지, 또 리모델링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의가 대한적십자 총재로 넘어가야지만 이용을 지원해준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명의 이전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 검토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이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천 적십자 봉사회 제천지구 협의회 명의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제천 희망 나눔 봉사센터에 대한 시의 그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봉사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의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의 이전 후 재산관리 방안은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하면 적십자의 재산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 없이는 취득, 매매, 증여, 교환, 임대, 또 담보가 불가능하므로 현재 여건보다 재산관리의 공공성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각 및 타용도 전환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는 명의 이전 시 타용도 전환 방지 확약서, 또 시적 봉사단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증 및 보완책을 마련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의 이전 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방안은 대한적십자서를 보조 사업자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천희망 나눔 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이용 건물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명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원만한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표시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뭐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네, 손정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담당부서 검토 내용에 보면 희망나눔센터에 대한 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한계, 이것이 있고, 또 그 매각 및 타용도 전환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앞에 보면 이제 시도비가 추경에 2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예, 2014년도에 1억이 이제 추경 예산으로 서 있는데, 굳이 명예 이전을 해가면서 이 추경 예산, 그러니까 그 1억이라는 예산을 아주 우리 시에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명예 이전을 하는 순간에 그런 거기 보수라든가 이런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걸 대한적십자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그 의향은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적십자사하고 실질적으로 접촉한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고, 또 이런 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같이 협의했던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된
이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경에서 1억까지 3억을 저희 제천시에서 이제 부담을 해서 명예이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명예이전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봐야 되게 되죠. 예,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명의 이전이 되지 않으면 2억 원에 대한 이런 자부담이 어렵다는 그런 자기네들 내부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대한적십자사 그 부담금 2억 원도 받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예, 제가 주영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서 이거를 넘겨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부적인 지침을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대한적십사사에서는 내부적인 지침은 없다고 말씀을 해답이 왔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내부적인 지침이 대한적십사사에서 없다고 해답이 왔거든요. 저희가 제천지구 협의회에서 그 받은 공문에 의하면 그 내용이 이제 대한정책사사 또는 내부 지침상 건물 명의가 대한정책사로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이런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정은 있어도 지침은 없다고 그랬는데 규정을 요구합니다.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매매했는 연도는 12년 4월 24일이고 보조금 요구 신청은 12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부 결정일은 5월 31일이고 교부 결정 통지서를 받아 보내는 5월 31일 그리고 그날에 지급이 됐습니다. 교부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너무 급하게 이게 교부금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조기 집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 실적을 갖다가 6월 말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이제 조기 집행 실적을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기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 10억을 교부를 했는 그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제 만약 여기서 저희가 명의 이전이 안 되면 대한적십자사에서 2억은 거부가 또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안 되다 보면 사업을 못하면 또 반납할 수 있고 그러면 사업을 못하니까 이 운영을 못하니까 시에로 반납을 하겠다. 아마 이런 쪽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197회 임시회에서 보니까 조례 19조 6항에 회의 보고를 하였을 때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2년 4월 20일 날 검토를 하고 홀딩을 했다. 그 다음에 4월 24일 날 매매 계약을 1억을 했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했는 거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그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확약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속기록에 보니까 그래 내가 있고 그 다음에 198회 임시회의에서는 12년 10월 8일 날 리모델링을 마무리하는 게 하고 계획하고 있었으면 현재 20일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20일 날 입주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했는 이게 허위 사실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정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 제가 조선 많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당시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실인 것 같아서 향후에 제천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사업 계획이 성립되기 전에는 이 사업을 추진 예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성인이 되기 전에 이거를 시행을 했거든요. 거의 누군가가 큰 힘이 보탬이 되어서 이거를 진행이 되었지 않을까 하면서 시민들이 그런 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 10억에 대해서 그때 시가에 그거는 8억도 얘기했었고 6억도 얘기했는 걸 그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들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한적십자에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줬는 데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지. 이런 거, 회의 때 속기록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거 하나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안 주기로 하고 10억을 줬을 때는 그냥 일반 시민의 생각으로는 그 10억으로 건물을 다 사고 리모델링을 다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알아보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당시 정황이 어떤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저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제 6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억이면은 그 사업 내용이 이제 내덕하고 바닥하고 그 전체 4층을 다 하는 것이에요? 예, 4층까지 전부 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은 대한적십자 중앙회로 되게 되면은 일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관리 운영비 이런 건 뭐 전혀 하나도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 예, 지금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 매각이라든지 다 용도도 지금 현재는 지금 대한적십자 제천시 지회로 지금 명의돼 있잖아요. 예, 제천 지구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회로 그죠? 그래서 이제 전혀 지금도 현재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뭐 이렇게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처지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 건물 자체가 저희가 보조금을 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거의 다 뭐 시도를 갖다가 들여가지고 매입한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에서 이제 보조 조건에 보면 그걸 건물을 갖다가 타일로 뭐 사용한다든가 매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뭐 새롭게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6억이란 그런 예산을 지금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에서는 그런 그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쪽에서 이제 해서 대한적십자에 중앙으로 하게 되면은 일체 저기 그 관리 유지비 및 뭐 리모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많은 그 예산을 투자해서 사놓은 그 건물이기 때문에 명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그 매각 및 타용으로 전환하기에 대한 보완을 지금 한다라고 했는데 그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그 확약서를 이전하면서 확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갖다 공증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이 계십니까? 네, 홍석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이 적십자가 이것을 운영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도 이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반기에 이제 사업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발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차원이니까. 근데 이 10억이라는 것을 너무 성급하게 지원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일단 절차와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명의전을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본 의원이 그
조사해 바에 의하면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환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그 조례를 보면 보조금 지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1억을 주고 했다라고 하면 9억만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10억을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사실 이 사업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 또 명의이전이라는 명분으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명의는 대한적십자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깊은 고민이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정에 대해서 교부 심의는 누가 했는지 지금 사실 심의한 회의록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추가 보조금 지급은 누가 지시하였는지 또 명의 이전 논의는 지금에서 얘기인지 처음부터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지 그것도 사실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그 적십자회관 명의 이전에 대한 결정은 오늘 간담회 또 그다음에 그 우리 의회에서의 의견서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 보조금을 전에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그 지금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결부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하는 건물 구입에 관한 사항은 6대 의회 결정 사항이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 승인된 리모델링 비용 3억에 대해서 지급을 중지하고 대한적십자로 명의이전하는 방안 이게 이제 두 번째 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제천시사나 사회단체와 또 아니면 그 봉사단체가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건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여러분이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요. 이 10억의 예산을 써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그 예산 쓰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행정 절차는 저희 지금 홍석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6대 의회에서 예산을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날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는 우리 그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하고 또 우리 주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부 지침이 없다라는 거. 근데 아까 답변은 또 공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 그리고 지금 홍수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10억에 대해서 환수해서 지금 대안을 여러 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뭐 올해 저희가 그 행정 절차에 의해서 매입하고 또 봉사관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뭔가 이제 뭐 서로 지금 뭐 검토가 조금 어떻게 됐는지 간에 우리 홍수경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명쾌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설명도 해 주실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보조금 집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보조금 전액 환수라는 거는 명쾌하게 뭐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이런 것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홍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에서 그보다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서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이런 부분도 더 상세하고 자료를 더 준비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은 다 이렇게 선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 그래서 공공성 강화와 예산 효율적인 거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예,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홍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갖다가 질문하시는지 봐가지고 저를 주시면 저희가 그 전에 자료를 검토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부분에 11억을 주고 산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 관계는 이거는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해가지고 그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쓰고자 하는 단체에서 우리 시에 12월 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 심의위원회를 2월 말까지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문서로 해서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기권님,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한번 이렇게 제출하는 쪽으로. 네네, 서면으로 모든 의원님한테. 예.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 적십자 봉사회는 아닌데 자치행정과 소속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열린시장실인가요? 예. 시민시장실인가요? 시민시장실로 지금 명칭을. 그죠? 네. 그게 왜 우리 그 7월달 업무 보고 때는 그 내용이 없었나요? 혹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도 뭐 이렇게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예, 그 하반기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하반기 업무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아닌데 책자에도 없고요. 제가 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몇 분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라고 업무 보고 받으셨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책자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열린 시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공약 사업에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업무 보고에 없었으면 오늘 당연히 보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 들어와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지금 확인증 어떻게 업무 보고 책자의 내용도 없고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도 모르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분명히 오늘 전체 의원 간담회 내용으로 들어와야 될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은 설명하셨다고 업무 보고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제가 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인데 책자에도 없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뭐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면 그럼 오늘 이 전체 의원 간담회 당연히 보고가 돼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의견도 여쭤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8월 23일 날 그 문화예술위원회 그 시장실을 하려고 하는 데가 이사를 갔어요. 예, 토요일 이사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 네네. 좀. 근데 지금 저는 주제랑 좀 벗어나 있고 벗어난 게 아니고 전체 의원 간담회 이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는데 의원님, 위원장님. 아니 제가 지금 그냥 그 건의를 건의를 얻어서 하는 회의가 네. 아니잖아요. 건의를 그러니까 해주셔서 자료를 예. 받으시고요. 지금 6건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그거 조금 시간은 좀 충분히 네, 저희가 주제 안에서 우선 진행하시고 얘기할 다음에 수 시간이 있는 나시면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제 저는 안에서 지금 들어주세요. 자료가 없거든요. 그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져보고 저희가 그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필요하다면 별도 당연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죠. 지금 공약 사업에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가 필요한데 오늘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열린 시장실에 인원을 배치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인원이 당연히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하고 예산하고 그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예. 그거를
저희 오늘 간담회 끝나기 전까지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오늘은 좀 시간적 아니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 이사를 갔으면 아니, 9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예. 추진을 하려고 해 있으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계획 없이 이사만 먼저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획만이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계획의 인원을 어떻게 그 인원이 하고 얼마 뭐 예, 사업비 얼마 1층은 이런 부분이 아직 나와 어떻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럼 이사부터 먼저 가게 하고 그렇게 일을 집행하신 건가요? 이사가 이제 원래는 좀 여하튼 지금 부의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예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여하튼 오늘 중으로 저기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간담회 올라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것은 이 간담회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네, 홍석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1억 부분에 대해서 11억을 줘서 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이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23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1억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결정이 되기 전에 지급이 된 상태니까 저는 1억을 빼고 9억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 있는데 관계가 예. 정확하게 어디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가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아니, 것 같은데 자료가 나와가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자료에 나와 정확하게 있습니다. 한번 따져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 네. 계약서에. 1억을 예. 4월 24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무궁무한 계약 저기 지불하기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10조 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에 항해서 2항 3호에 보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억을 보조금으로 줬을 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10억을 그 건물을 매매를 이루어질 때에 그 리모델링 할 거를 계산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로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체로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시에다 계속 신청을 했고요. 이것이 지금 도비와 시비가 또 지금 추가로 작년과 올해 지금 추경에서 세워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대한적십자에서 2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의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을 다 환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 그거 말고서도 제천시에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대한적십자사로 명의 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10억은 초반에 확약을 받은 부분들이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3억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지하고 건물에 대한 명의만 이전해서 리모델링 비용은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방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다른 방안도 있는지 한번 같이 겹여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이 발표회장이니까 시중의 어떤 그런 말씀은 조금 좀 깊이 새겨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월 24일 날 계약과 동시에 1억이 계약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10억의 돈이 들어간과 동시에 10억을 찾아서 5억 나눠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1억의 행방은 어디로 간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그 당시에 지급됐던 내용 서류를 한번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통장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이제 보조금 정산을 거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여기는 일괄적으로 인출을 해갖고 별도로 5억씩 이제 두 개의 그 입금 전표를 여기다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재천희망 나눔 봉사센터 명의 이전의 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